2026년 4월 6일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무려 3% 넘게 급등하면서 19만 3,100원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였던 18만 6,200원에서 하루 만에 6,900원 이상 뛴 겁니다. 이걸 그냥 오늘 좀 올랐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하루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최대한 깊게, 하지만 진짜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흐름은 그냥 단타 어그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상승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일, 그러니까 4월 7일에 삼성전자의 2026년일 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실적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오늘 아침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로 한꺼번에 터져나왔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주가 급등은 그냥 기분 좋은 반등이 아니라 실적 발표를 앞둔 선반영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잠정 실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매 분기 말이 끝난 뒤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정확한 확정치가 아니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대략적인 숫자를 먼저 공개합니다. 이걸 잠정 실적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은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 자체가 시장 전체를 흔드는 기업은 잠정 실적 발표 하루 이틀 전부터 이미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시장이 기대하는 숫자가 그냥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전망치를 보면 메리츠증권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53조 9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KB증권과 DS투자증권은 40조 원, 대신증권은 45조 원을 전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문가 평균 전망치는 최소 36조 원에서 최대 45조 원 사이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분기 하나, 딱 석 달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작년 1년치 이익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숫자만 놓고 보면 시장이 왜 이렇게 들썩이는지 이해가 됩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삼성전자 역사상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이 됩니다. 더 크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기업 실적 기록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그 뿌리를 보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업은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DS 부문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사업, MX 부문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사업, VDDA로 불리는 가전 사업, 그리고 하만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 전체 실적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DS, 즉 반도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1분기 DS 부문 영업이익만 37조 원 안팎에 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사실상 회사 전체 밥줄을 끌고 가는 구조라는 게 숫자로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럼 반도체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됐느냐? 여기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봐야 합니다. DRAM, HBM, 그리고 AI입니다. 먼저 DRAM부터 보겠습니다. DRAM은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DRAM 가격이 최근 얼마나 올랐느냐? 2025년 1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범용 DRAM 가격이 약 10배 가까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정말 10배 수준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은 쉽게 안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가 웬만해선 호들갑을 크게 안 떠는데 이번엔 진짜 분위기가 다릅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 분기 서버, 소비자용 DDR5 DRAM의 고정 거래 가격이 전 분기 대비 10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 분기 대비 100% 상승이라는 건 석 달 만에 가격이 2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통상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해도 분기 기준 20% 안팎 상승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입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역대급 중에 역대급이란 표현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1분기 DRAM 가격 상승률을 90%로 예상했고 CT증권은 2026년 연간 DRAM 가격 상승률을 171%로 전망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뒤집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중국 수요입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는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웃돈을 주면서까지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번 가격 상승이 단순 투기성 매수 때문이 아니라 실제 수요 기반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 메모리가 없어서 난리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DRAM이 금보다 구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이 현상을 램 아게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판 아마겟돈이 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좀 세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시장 분위기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2028년까지 메모리 시장이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26년 AI 인프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몇을 짓고 장비를 들여오는 속도가 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CLSA는 이번 사이클이 역사상 가장 긴 반도체 사이클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2026년 D램 공급 부족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4.9%로 올렸고 지난 15년 데이터 중 가장 심각한 공급 부족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무슨 뜻이냐?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만들기만 하면 팔리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이익률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소 2년 이상 이런 황금 구간이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는 건 단순히 내일 실적 발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실적을 밀어올리는 근본 체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중국발 실수요는 강하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시장은 이 흐름이 단기에 꺾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사이클이 다시 열린 정도가 아니라 돈이 되는 구간의 문이 활짝 열린 상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다음 키워드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 그리고 삼성전자의 판도를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는 HBM입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HBM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HBM은 하이밴드 위스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는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D램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강력한 메모리입니다. AI를 돌리는 GPU 칩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이 HBM입니다.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가 바로 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챗GPT를 쓰든 구글 제미나이를 쓰든 클로드를 쓰든 그 AI가 돌아가려면 수천 개의 엔비디아 GPU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GPU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든 HBM이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반도체 한 품목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AI 밥줄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품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분야에서 한동안 꽤 고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엔비디아의 HBM3 품질 검증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히는 동안 삼성전자는 수율 문제 등으로 HBM 공급에서 뒤처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AI 메모리 전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시점이 2026년 초입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 2월 세계 최초로 HBM4, 즉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양산 출하에 성공한 겁니다. 이건 그냥 신제품 하나 낸 수준이 아닙니다. 기술 경쟁에서 한 세대 먼저 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아직 5세대 엔비디아용 HBM3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 세대 앞선 공정 D램을 적층한 HBM4를 먼저 출하해버렸습니다. 이 HBM4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AMD의 MI400 시리즈에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제 더 이상 뒤쫓는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 메모리의 주도권을 다시 쟁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붙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기대감이 오늘 같은 급등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HBM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흐름이 2분기부터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D램과 HBM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0조 원, 3분기에는 6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메모리 가격과 AI 수요, 그리고 HBM 공급이 동시에 맞물리면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현재 HBM의 이익률이 70%에 육박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 원가가 100원이면 70원을 이익으로 남긴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붙기 시작하면 시장은 그냥 반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업 가치 재평가에 들어갑니다. 노무라증권은 2026년 HBM 출하 증가율을 144%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전망이 112% 증가였는데 이걸 대폭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2027년에는 삼성전자 D램 영업이익 중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2026년 예상치가 8.6%인데 1년 만에 2배 이상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 잘 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 자체가 고부가 가치 AI 메모리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여기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돈 되는 매출 비중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주식을 오래 들고 있었던 분들을 위해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 5만원대까지 빠졌을 때 손절하지 않고 버티셨거나 혹은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꽤 의미 있는 수익 구간에 와 계십니다. 52주 저점이 52,900원이었고 현재가가 193,100원이니까 저점에서 지금까지 약 265% 오른 겁니다. 어떤 계산에선 300% 가까이 체감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정확히 저점에서 산 건 아니겠지만 그 지옥 같은 구간을 버텨낸 사람들에겐 지금 흐름이 그냥 반등이 아니라 사실상 보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기분 좋다고 무턱대고 던질 건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냉정하게 볼 건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삼성전자 주식을 꽤 오래 보유하고 있고 평균 매입 단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아서 상당한 수익이 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충동적인 전량 매도입니다. 물론 수익 실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것도 시장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 시작과 함께 3% 급등했다고 그냥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일 잠정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인 40조 원 안팎을 크게 웃도는 50조 원 이상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진다면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 EPS, 즉 주당 순이익이 애널리스트 예상치 대비 22%나 상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오늘 다 팔아버린 사람은 그 추가 상승 구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이라면 보유 수량의 20%에서 30% 정도만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해두고 나머지는 실적 확인 후 판단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쳐 주가가 빠지더라도 일부 이익은 이미 챙겼고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남은 물량으로 추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분할 매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시장에선 이런 원칙 하나가 계좌를 지키는데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정으로 던지느냐,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이느냐, 차이는 거기서 벌어집니다. 두 번째 상황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는 있는데 아직 평균 단가가 높아서 수익권이 아닌 분들 혹은 본전 근처에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 이 경우가 제일 판단이 어렵습니다. 본전 근처에서 팔면 그동안 버틴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냥 들고 가자니 혹시 다시 빠지면 어쩌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와 이익 체력을 보는 겁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연간 전사 실적을 매출액 500조 원, 영업이익 173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건 2025년 연간 영업이익 43조 원 대비 295%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망이 현실화된다는 전제하에 현재 주가 19만 3,100원을 PBR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평균 1.4배를 하회하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제시한 키움증권을 포함해 애널리스트 35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전체 컨센서스 목표 주가 평균은 20만 9,873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약 24%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목표 주가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는 참고 지표일 뿐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 방향성 자체가 분명하고 그 뒤를 받쳐주는 펀더멘털이 역대급으로 탄탄하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 단기 변동성에 쫓겨서 매도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최소한 내일 실적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에 판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잠깐 흔들리는 주가가 아니라 좋은 흐름을 코앞에서 놓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상황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없는데 오늘 급등을 보고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사는 게 맞다 틀리다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오늘 3% 이상 올랐고 내일 잠정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 바로 오늘처럼 실적 발표 전날 급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실제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이미 기대가 너무 컸던 나머지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buy the rumor, sell the news, 한국말로는 재료 소멸입니다. 진짜 얄궂죠. 다 좋다고 떠들 때 막상 주가는 식어버리는 경우가 시장에선 흔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전량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보고 분할로 진입하는 전략이 더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18만 5천원에서 19만원 사이 눌림목 구간을 1차 매수 기회로 설정해두고 주가가 그 구간까지 조정을 받을 경우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전략입니다.
나탄. 이건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투자 조언이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기대감이 과열될 수 있는 구간에서는 한 번에 몰빵하는 것보다 나눠서 대응하는 쪽이 훨씬 덜 위험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틀렸을 때도 안 무너지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림이 좀 보입니다. 삼성전자에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히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수준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변화의 상징 같은 장면이 이미 나왔습니다. 2026년 2월 4일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975년 상장 이후 약 50년 만에 기록한 숫자입니다. 전 세계 상장 기업 가운데 15위,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대만 TSMC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가총액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가 좀 올랐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진짜 더 큰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2월 4일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975년 상장 이후 약 50년 만에 나온 기록입니다. 전 세계 상장 기업 가운데 15위,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대만 TSMC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가총액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그냥 한국 대표 기업 정도로 보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플레이어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내놓은 전망을 보면 그 규모가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45조 원, 2027년에는 317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건 기존 전망치에서 각각 33%, 31%씩 높인 수치입니다. 노무라증권도 2026년 242조 원, 2027년 322조 원을 전망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글로벌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마저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엔비디아의 2027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 316조 원인데 삼성전자가 이걸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대만 디지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2026년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조 원 매출을 달성하면서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전자 D램 매출이 전년 대비 170% 늘고 낸드 매출도 9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인 WSTS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가격 폭등을 제대로 반영하면 메모리 시장 규모만 5천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5년 메모리 시장 2116억 달러와 비교하면 130% 이상 커지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업황 개선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두 기업이 AI 혁명이라는 초대형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구조 변화의 배경에는 결국 AI 혁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서버를 채우고 그 서버마다 고성능 GPU가 들어가고 그 GPU마다 HBM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슬의 핵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2026년 AI 인프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요를 충당할 메모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CLSA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서 있는 자리는 그냥 반도체 회사 자리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 자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월 29일 컨퍼런스 콜에서 2025년 4분기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1조 3천억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질수록 배당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30조 원, 40조 원, 50조 원 수준으로 커진다면 배당 규모 역시 함께 늘어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단순 성장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배당주 관점에서도 보는 시선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가 상승 기대뿐 아니라 현금 환원 기대까지 붙는 순간 투자 매력은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진짜 냉정하게 봐야 할 건 이제부터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비메모리 부문의 부진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즉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아직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전망에 따르면 비메모리 부문은 2026년에도 3조 6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TSMC에 한참 밀려있는 이 사업 부문이 언제 흑자 전환하느냐가
삼성전자의 완전한 부활을 가늠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2026년 4분기에 비메모리 영업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회사 전체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중동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란 전쟁 관련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런 지정학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 공급망 불확실성, 환율 1,510원을 넘는 고환율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2020년 미이란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에서 반도체 주가가 10%, 7%, 13%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오히려 추가 상승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좋은 실적보다 외부 변수 하나가 시장 심리를 더 세게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HBM 수율 안정화 문제입니다. CLSA는 삼성전자의 HBM 양산 출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원시 공정의 수율이 아직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HBM이 기대만큼 빠르게 공급되지 못할 경우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실적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HBM은 삼성전자의 새로운 황금 광산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대가 너무 빨리 커졌기 때문에 작은 삐끗함도 주가에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질 수 있는 종목이 된 겁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반도체 사이클의 자기 파괴적 특성입니다. 반도체는 늘 똑같았습니다. 호황이 오면 기업들이 앞다퉈 설비 투자를 늘리고 그러다가 공급 과잉이 오면 가격이 무너지면서 사이클이 꺾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낙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히려 주가는 먼저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낙관론이 최고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할 때는 이미 주가가 그 기대를 많이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등 배경에 중국의 대규모 매수가 있는데 만약 미국이 중국향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이 수요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 안고 가야 할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오늘 좋다고 해서 내일도 무조건 좋을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은 늘 이런 불안과 기대가 섞인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주주들이 당장 해야 할 실용적인 행동은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일 4월 7일 오전 잠정 실적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잠정 실적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두 가지 숫자만 발표됩니다. 이 두 숫자가 시장 컨센서스인 매출 약 116조 원, 영업이익 40조 원 안팎과 비교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만약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크게 웃도는 45조 원, 50조 원 이상으로 나온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추가로 뛸 수 있습니다. 반대로 40조 원에 겨우 근접하거나 그 아래로 나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일 숫자가 오늘 기대감을 정당화해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건 4월 23일 예정된 확정 실적 발표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겁니다. 잠정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만 나오지만 확정 실적은 사업 부문별 세부 내역이 다 공개됩니다. DS 반도체 부문이 얼마를 벌었는지, MX 모바일 부문은 어떤지, 파운드리 적자는 어느 정도인지를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고 향후 주가 방향을 더 정밀하게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건 D램 가격 추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D램 가격과 거의 직결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D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트렌드포스 같은 시장조사 업체의 주간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업체에서 매주 D램과 낸드 가격 동향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국면이라면 삼성전자 실적도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HBM 관련 뉴스를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HBM4의 엔비디아 공급 현황, 수율 개선 여부, AMD와의 협력 확대 같은 뉴스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런 뉴스는 삼성전자 공식 IR 홈페이지나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특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당 정책 관련 공시는 한국거래소 카인드나 삼성전자 I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결국 지금은 그냥 주가만 보는 구간이 아니라 실적과 가격, 수율과 배당까지 같이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관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들고 있다는 건 단순히 한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잘 되면 코스피 전체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 무게감을 가진 기업이 지금 역대급 실적 사이클에 진입한 겁니다.
1999년 삼성전자가 처음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것도 PC와 인터넷 대중화 시대를 맞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은 더 큽니다. 지금은 AI 혁명이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기술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삼성전자가 AI 혁명의 최대 수요자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물론 주식 투자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긍정적인 전망들이 모두 현실이 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꺾일 수도 있고 지정학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HBM 포수율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리스크와 기회를 같이 보면서 자신의 자금 상황과 투자 목적에 맞게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대 최대 실적 기대, 메모리 슈퍼사이클, 그리고 HBM, 포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내일 실적 발표를 확인한 뒤 분할 매도든 분할 매수든 원칙을 지키면서 단기 변동성보다 펀더멘털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구간은 그냥 흔한 반등장이 아닙니다. 정말 잘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덤비면 뜨거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차분하게 숫자와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괜찮았다면 가볍게 반응 남겨주시고 다음 흐름도 계속 같이 보시면 됩니다.